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파이코일 채굴하시는 우리 파이오니어들을 항상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파이코인 관련된 또는 우리가 파이코인이 나가고 있는 웹3 또는 이 암호화폐 세계의 반가운 소식들 여러분들하고 나눠볼까 합니다. KYC 관련되는 것들이 몇 개 이제 반가운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뭐 그동안 어린이들에게 KYC를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린이용 KYC를 개발하고 있다. 4살 내지 17살 되는 어린이용 KYC를 개발해서 이제 생년월일을 확인한다든가 이렇게 그 부모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제 그와 같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4살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었는데 이제는 어린애 때부터 자기 가족이 같이 이렇게 파이 채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KYC 문제는 아직도 오래된 사람들이 소명할 기회를 항상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제 소명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그 모더레이터들이 그 관련되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년월일이 좀 틀린다든가 이렇게 또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잘못됐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도 이제 신분증 관련되는 걸 여건인 경우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분명히 나오는데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없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액션을 취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명히 해야 되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신분증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어서 뭐 유효기간을 둔다고 하니까 그건 그때 가서 이제 알아봐야 될 문제니까 이 KYC가 좀 늦은 분들은 해명 자료를 낼 수 있는 이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명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것들은 그 다우월드님 유튜브에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제 파이오니어들은 우리가 오픈넷이 언제 될 것인지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관련돼서 관심거리는 역시 그 현물 비트코인 ETF가 언제쯤 될 것인지가 상당히 큰 관심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도 이제 상당히 이제 날짜가 가까우니까 반가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11월 말 30일까지 승인해줘야 될 것들을 좀 연기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몇 곳을 연기를 시키고 있는 것이 해시텍스 비트코인하고 프랭클린 쪽에 그 ETF 승인을 연기를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크 인베스트의 1월 10일 날 이렇게 동시에 이 승인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이 이제 지배적인 관점이고 여기에 이제 그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상당히 재밌는 뉴스를 이제 올려놨습니다. 1월의 모든 비트코인 ETF 승인을 위해 명확한 할주로가 열립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여기 비행기의 할주로가 이륙하기 직전에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저는 수원에서부터 이제 수원 비행장에서부터 시작하다가 그때만 해도 그 비행기가 이제 F4D가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될 무렵이었고 그때는 F5A하고 F86D 뭐 T33A 이와 같은 비행기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F4D가 대구에 내려오는 바람에 F4D의 정비를 위해서 제가 이제 대구에 갔었습니다. 대구 가서 제가 맡아서 했던 일이 할주로에 뜨기 전에 체크하는 그걸 우리가 이제 킥 체크를 하는데 킥 체크를 해서 그 할주로에서 그 계류장에서부터 이제 할주로까지 오는 순간 바로 테이크업 하기 직전에 이 모든 비행기의 상태를 1분 내에 체크해서 문제가 없을 때는 이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조종사하고 통화를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리시버를 꼽아서 조종사하고 통보를 해서 지금 비행기의 어떤 상태니까 테이크업 할 수가 없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어떨 때는 신호를
잘못 보내갖고 상사들에게 좀 욕을 먹은 적도 있는데, 한 예를 들면은 오는 사이에 이제 비행기의 그 바퀴에 흠집이 있는데, 흠집 크기를 한 1인치 가까이 넓이, 예, 깊이가 한 2분의 1인치, 뭐, 이 정도의 사이즈가 거미가 있으면은 사용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바퀴를 돌려보내야 됩니다. 근데 그 바퀴 하나의 값이 자동차 한 대의 값이기 때문에 그냥 띄우면 될 것을 구태여 돌려보냈다고 좀 꾸지람을 들었던 이런 생각도 나고, 그때도 이제 공군에서는 스팟 체크라는 말을 많이 써왔습니다. 스팟 체크, 뭐 킥 체크 이런 일들을 제가 맡아서 왔는데, 제가 이게 스팟이라는 말이 그 비트코인 스팟 ETF라고 할 때 이게 스팟이 이제 바로 그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야, 이게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현물 ETF가 거의 이제 다가왔다 하는 이런 것들 보고 옛날 생각이 나서, 저도 이제 내년 3월 14일이면 그 파이코인의 오픈넷 일정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만 되면 우리의 모든 이제 활주로도 클리어하게 되고 비행기가 떠서 어디까지 정말 투더문까지 갈지 하는 이런 걸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ETF에 관련되는 뉴스를 잠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ETF를 이제 그 일정하고 이런 것들 들여다보면은 암호화폐의 그 카스타디 하는 기간이, 수탁하는 기간이 코인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인베이스에게 수탁 사업을 주는 것은 미국 쪽 얘기지만은, 이렇게 바이낸스를 너무 이제 홀대하다시피 해서 쳐내듯이 하다 보니까 이게 미중 갈등의 문제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것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을지, 우리는 미국이 이제 규제가 제대로 가야만 우리나라의 모든 규제도 따라가니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전체 암호 시장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저도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이낸스 쪽에서 이제 그 창평차원은 출국 금지까지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홍콩 VAEC, 바이낸스가 설립한 VAEC라는 데가 홍콩 라이센스를 이제 며칠 전에 신청을 했다, 이런 것이 나오고, 이 미국 바이낸스 USA가 철수하면서 이제 홍콩 쪽으로 이제 바이낸스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홍콩 민간 암호화폐 평가 기관으로 되어 있는 HKVAC라는 곳, 이것은 홍콩 가상자산 컨소시엄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USDT, BNB 이 코인은 들어가 있는데 USDC를 빼버렸습니다. 그 대신 XRP를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인덱스를 이제 수정을 하면서 이제 USDC를 빼버렸다는 것은 미국 관련 코인이다. 뭘 서커사가 이제 당연히 미국이니까 이걸 빼버렸다, 이런 거하고 여기에 이제 XRP가 들어갔다 하는 것 때문에, 저는 XRP를 좀 우리 이제 파이코인하고 연관을 짓기 때문에 XRP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제 뉴스를 했는데, 그 때문에라도 이제 USDC하고 관계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USDC는 이미 이제 빼버리고 USDT는 중국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홍콩 쪽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고, 여기 아마 USDC는 미국 달러를 이제 근거를 하지만 여기는 위안화를 주로 백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와 같은 중국계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도 하고, 암호화폐에서는 비트맥스 설립자의 아스 헤이즈가 상당히 이 암호화폐의 그 흐름을 잘 읽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친구 중에 한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그 바이낸스와 관련해서 그 미국이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했던 말이 저도 인상적이어서 한번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우창평 바이낸스 CEO를 처벌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암호화폐가 인류 문명화 이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재정적, 기술적 발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아주 폭넓은 표현을 썼던데, 이것은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것에 기반을 둔 금융 및 정치,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해왔던 거고, 이렇게 이제 빠르게 발전해서 10년 미만인 창풍 차오가 세계에서 정말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이 암호화폐가 이런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그런 큰 기술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동의를 하고 있고, 파이코인이 앞으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것 아니냐. 우리가 평소에 지금까지 가보지 않는 세계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그와 같은 기대를 우리가 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파이코인에 대해서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공짜 코인, 무료 코인, 뭐 여러 개 코인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뭐 대단하다 할 때 저는 파이는 좀 다르다 하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고, 이렇게 이제 초대형 금융 범죄 가운데 바이낸스처럼 혹독한 처벌을 받은 곳이 없다, 이렇게 포인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JP 모간이라든지 이런 미국 큰 회사를 보면 엄청난 나쁜 일을 저지르고 벌금을 또 엄청나게 물고 또 나쁜 일 똑같이 되풀이하고 하는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정말 거기에 비하면 바이낸스가 했던 것은 심해도 너무 심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미국에는 이제 암호화폐를 아는 분들은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카렌시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DCG 그룹에 속하지 않은 이런 암호화폐가 기간이 없다 할 정도로, 리플도 여기에 이제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코인베이스가 그 산하가 있고, USDC를 만드는 서클사는 골드만삭스하고 피델리티하고 블랙록의 어떤 자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USDC를 만드는 것을 앞으로 세계에 상당히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큰 그림 중에 하나라는 것이 요즘 서서히 자꾸 드러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SBI, 소프트뱅크 인베스트먼트 홀딩스의 그 모든 것이 XRP를 위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오고 있고, 그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것들도, 거기에 이제 SBI 홀딩스 CEO는 그 일본의 모든 은행은 2025년이 되면은 XRP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런 포인트까지도 이제 사용했던 사람들인데, 최근에는 SBI가 CBDC를 만드는 서클사의 CEO하고 이제 협약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SBI 홀딩스 신생은행은 서클사의 일본 내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이 USDC 액세스와 유동성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BI 그룹은 물론 디지털 자산 전략으로 서클의 그 프로그래머블 월렛, 블록체인 인프라, 스마트 계약 관리 등 웹3 관련 시스템 제공을 협업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일본은 웹3에 정말 진정하게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SBI가 이제 웹3의 모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클사하고 이제 협업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웹3에 관련되는 그런 것 중에, 여기에 이제 웹3 이 관련되는 것 중에 내부 재무 관리,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 재무 관리 및 인터넷 규모의 비즈니스 실행을 위해서 웹3 앱을 구축한다. 이 상당히 웹3의 역할을 크게 키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파이브라우저의 웹3가 어떻게 발전돼 나갈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일본의 SBI 그룹이 구축한 웹3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국제 결제 글로벌 액세스가 가능하게 만들고, 내부 재무 관리도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웹3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이런 걸 보면서, 미국 그 서클사는, 이게 물론 서클사는 그동안 개방적이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플랫폼과 API를 통해 이제 이런 웹3 구축에 관련 기술들이 충분히 갖추어 있던 것을 이렇게 SBI와 협업해서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을 SBI가 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USDC의 어떤 그런 유통을 얘기하는 거고, 웹3 경제에 큰 도약이 될 것 같다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SBI와 서커사의 그런 협업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봐왔고, 코인베이스가 물론 XRP를 활용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았던 그 코인베이스가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정상회의에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가 약 한 CEO가 한 200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여기에는 금융기관이라든가 테크 기업이 주로 들어가는데,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하고 있는 이런 코인베이스와 같은 곳은 유일하게 이제 그 암스트롱이 초대됐다 해서 암스트롱은 그 트위터에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수낙 총리는 워낙 제가 말씀 항상 드리지만은 그 스탠포드 대학에 있을 때부터 이 암호화폐를 키워야 되겠다고 하고, 영국 들어가서 재무부 장관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역할을 하고, 총리가 됐으니까 당연하게 이제 그 분야를 키울 수 있도록 하면서 정말 어려운 영국의 경제를 이분의 이런 그 암호화폐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약을 하기 위한 미국에 뺏긴 달러의 패권을 다시 한번 이 암호화폐계에서는 찾아오겠다는 그런 큰 야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큰 그림을 보면 이제 그게 눈에 보이니까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렇게 이제 그 브라운 암스트롱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세계 경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주요 기술 중 하나다.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 기술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한참 초창기부터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참 불행하게도 국내에서는 블록체인은 채택하고 싶은데 이 암호화폐는 워낙 투기성이기 때문에 배척하다 보니까 뭐 기술적으로 발전이 안 돼 가지고 일본의 웹3를 해 나가는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도 뒤처져가 있어서 이제 겨우 가상자산보호법 만들어서 뭐 거래소에 상장했던 거에 대해서 뭐 보호를 하겠다. 이 보호라는 것보다도 기술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가 우선되고 해야 되는데, 보호만 하면은 참 답답하다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하여튼 뭐 국내도 이제 좀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뭐 기대를 해볼 만하다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 중에 IMF하고, 참 IMF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다가왔던 게 1997년도 IMF 사건. 이게 그때만 해도 IMF가 뭔지도 모르고 있을 때 우리 IMF를 당했던 사람은 IMF만 말만 들으면 상당히 힘들어할 정도의 그런 IMF가 세계은행하고 BIS하고 최초 토큰화 협력을 했다. 이런 뉴스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뭔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야,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기술이 이렇게 세계의 그런 기관들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이제 글로벌 업무를 뒷받침하는 일부 금융 수단을 토큰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금융 업무 자체를 이제 토큰화한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그동안 토큰화를 개척해온 만큼 이 스위스 중앙은행하고 이제 협업을 하겠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와 있어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숨 지갑이라고, XRP의 숨 지갑에 대해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XRP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제 지난번 영상에 XRP를 구매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많이 이제 좀 몇 구독자가 나오는 것 같아서, 뭐 전 솔직하게 한 10만 원어치, 지금 뭐 한 1달러도 안 되는 그 XRP를 한 10만 원어치 사가지고 앞으로 몇 배가 오른다고 하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숨지갑 같은 것들을 만들어보고 뭐 거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는 것은 상당히 편리하고 좋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은 제가 이제 항상 들어왔고, 근데 이제 최근에 상당히 재미있는 뉴스가
마스터카드, 우리 뭐 마스터카드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 다 쓰고 있는 마스터카드가 그 XRP 레츠 랩스의 슘 월렛하고 협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슘 월렛에 있는 거를 마스터카드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트위터에 날라왔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획기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뭐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 제가 다 소화를 못 시키더라도 이건 참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싶어서 이게 메모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리플이 마스터카드와 협력하여 암호화폐 직불 카드를 도입하면은 XRP 생태계에 상당히 이점이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이 혁신 카드는 고객이 XRP를 이용해서 소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슘 자기 보관 기능과 직불 카드를 원활하게 병행한다. 전통적인 금융 도구와 최첨단 디지털 자산 관리의 전략적 융합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역할 중에 하나다. 슘 지갑에 들어가서 혹시 이제 알고 계시는 분은 거기에 이제 슘의 탄젠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저도 탄젠 카드를 직접 만들어서 활용을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장단점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 이제 슘 지갑을 마스터카드와 같은 그런 대중들이 많이 쓰는 카드하고 이제 협약을 해서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파이코인 내에 있는 그 파이코인을 좀 더 이제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직불 카드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얼마나 활용성이 있을까. 물론 이제 파이코인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카드들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대중성이 있는 이런 카드하고 협약을 하는 그런 것들도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 마스카드가 이 슘 지갑하고 협약을 했다 하는 뉴스가 하나의 그 가능성과 전망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반가운 뉴스라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XRP를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는 XRP의 커뮤니티가 SEC하고 소송을 당하면서 상당히 이제 단합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활동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긴 했는데 카르다노 에이다도 그가 못지않게 이제 엄청난 큰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그 카르다노 에이다의 CEO가 그 호킨스가 상당히 이번에 그 크라켄의 XRP는 빠지고 다른 16개의 코인이 미등록 정권이라고 나오고 난 이후에 상당히 분노를 해서 트위터에 올렸던 글들이 상당히 재밌게 되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다른 그 암호화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암호화폐 취급에 대한 SEC의 명확한 이중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라고 하면서 에이다와 같은 다른 암호화폐는 분산된 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분류를 받을 수 없다. 그 비증권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그 때문에 이제 상당히 불만인데 여기에 이제 분산된 특성이라는 게 탈중앙화 뭐 이런 것인데 이더리움과 에이다와 탈중앙화가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이제 호웨이 테스트의 명확한 적응 부족 때문이다고 하면서 호웨이 테스트가 정말 그 구시대에 만들었던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나오기 훨씬 옛날에 만들었던 1930년대에 만들었던 호웨이 테스트를 아직도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하고 있고 오히려 비트코인이 분산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 분산화가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포인트를 쓰면서 이게 이제 소수의 기업에 해굴률이 집중되면은 분산된 지위가 훼손된다고 이제 이 호스킨스가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이제 엄청난 큰 규모의 전력이 필요한데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채굴을 하는 그런 대형 규모가 만들어지면은
집중화되기 때문에 탈중앙화가 되지 않지 않느냐와 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이 SEC의 그 분명한 이런 법적 그것 없이 어떤 특정한 코인은 암호화폐를 비정권이라고 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지금 혼란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것들이 빨리 정리가 돼서 파이코인이 나왔을 때는 뭐 정권 비정권 이런 어떤 그런 그 분류하고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으로 이와 같은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토론하는데 서로의 불만과 해명과 뭐 여러 가지 관점을 제가 자꾸 읽어보고 들어보고 하는 이유가 우리 파이코인이 앞으로 미칠 영향이 어떻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관심을 가져보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 채굴하는 여러분들하고 모든 것이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것을 희망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